안녕하세요. 느린 숲속입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곤충들을 찾고 있는 아들과 친구들과 인생 네컷을 찍으러 나간 딸을 키우고 있는 아들, 딸 쌍둥이 엄마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SNS의 사진 속 아이들은 파자마 차림으로 푹신한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심지어 파자마는 또 왜 그렇게 예뻐요? 감탄사가 나오죠. 오늘은 그 독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동네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니까 마음 편히 들어주시고 공감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요, 사실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표지나 소재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서 선택한 책이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이 글을 쓴 작가만 되게 신나 보인다는 느낌이랄까요? 앞부분은 그런대로 참을만 해서 읽었는데요. 와우, 뒤로 갈수록 책장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책은 정처 없이 표류 중이에요. 그렇게 재미없는 책을 억지로 읽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나의 강박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로남불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제 생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책과 영상들을 참고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부모님들이 흔히 마음에 품고 있는 독서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필독 도서 위주로 읽게 한다. 또 정독하게 한다. 읽은 후에 독후 활동을 장려한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한다. 학습 만화는 멀리하게 한다. 등등. 저도 이런 강박으로 지금껏 아이들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해왔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아들은 너무나도 편독이 심해요. 좋아하는 책만 주구장창 읽어요. 어떤 때는 정독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휘리릭 끝나요. 도서관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이유는요, 도서관에 가야 만화책을 원 없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번 여름방학 때는 한글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것 같은데요. 맨날 윈피키드랑 캡틴 언더팬츠만 배꼽을 잡으면서 읽더라고요. 한글을 어쩌면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저희 딸아이는요, 편독이 심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위인전도 주로 여성 위인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스토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두꺼운 책도 술술 잘 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라는 유전자가 유일하게 발동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도서관을 가는 이유예요. 만화책을 산처럼 쌓아두고 읽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이 잘 자리 잡았어요. 가뿐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독서에 대한 주제를 떠들어 보려면 저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위에서 설명한 대로 단점만 있다면 감히 어떻게 독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근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필독 도서는요, 이건 학교마다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요. 저희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책이라는 독서 장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생각보다 다양한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린이 신문을 구독해요. 이게 은근히 어휘력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를 엄청 물어봐요.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과학동화라는 책도 구독해요. 이건요, 아들을 위한 거였는데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우주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답이 힘들어요. 왜냐?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과학동화를 구독했더니 거기서 읽고 저한테 조잘조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의도치 않게 저의 상식이 쌓여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문이나 책 뒤에 광고성으로 책들을 추천해 주거든요. 아이들이 꼭 그걸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빌려다 준답니다. 물론 신간들은 시립도서관에서 빌리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우리 집은 도서관이라는 사이트를 애용한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편독이나 학습 만화를 즐겨보는 것도 그냥 하나의 취향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릴 적 독서는요, 지극히 취향이고 흥미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없거나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죠. 독서는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뭘 작정하고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가장 편한 자세로 제일 좋아하는 책을 읽는 습관이죠. 아이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잡아들기 쉬운 곳에 책을 두시면 돼요. 적어도 아이를 우물가에는 데려다 주어야죠. 그래야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막 비싼 책장을 사서 거실의 한 면을 막 가득 책으로 채웁니다. 난리 나요. 전지 플렉스, 필독도서 플렉스, 폼나게 영어책도 한가득 꽂아둬야죠. 그런 경우는요, 놀러온 친구만 행복해요. 이상하게 아이들은 친구네만 가면 책 안 읽던 아이들도 남의 집 책은 잘 읽더라고요. 그러니 독서라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해요. 원래 우리 집은 독서가 생활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한편으로 반독서의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내 아이가 영상물에 대한 집착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해요. 패드, 핸드폰, 텔레비전 등등이 너무나 아이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면요. 그것들을 먼저 통제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제한 시간 부여를 했을 때 아이가 큰 저항 없이 절제를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혹여나 아이가 게임이나 영상물에 너무 의존하는 아이라면 독서 학원을 이용한다던가 독해 문제집을 조금씩 꾸준하게 풀던가 아니면 과학동화 같은 유익하면서도 만화가 구성되어 있는 책으로 조금씩 관심을 갖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뭔가 완벽해 보이는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요, 현실적으로 내 아이가 한 줄이라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씩 천천히요. 자유로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초등 시기에 좋은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시겠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해요. 이게 뭘 풀어내라는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은근 어렵더라고요. 나날이 그 독해력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친절하게도 여기저기서 문제 있다고 경보를 울려주고 있으니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아이들 글 읽기부터 해보자고요. 대한민국 아이들 절반 이상이 재밌게 읽는 책이라고 해도 내 아이가 재미없으면 그 책은 아닌 거예요. 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재밌게 읽게 해주세요. 오로지 입시만을 위한 독서보다는
그 이후에 내 인생을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독서로 달리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렵지 않게, 급하지 않게 시작해 보세요. 옆집에 파랑새만 보지 마세요. 어차피 파랑새는 없어요. 내 아이만 보시고 잘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